제3지대 4개 세력이 결국 개혁신당이란 이름 아래 통합신당을 출범시켰습니다. 크든 작든 합당을 둘러싸고 말들이야 있겠지만 특히 지지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것은 이준석 신당인데요. 사라다는 마요네즈로라도 버무릴 텐데 이낙연 공동대표, 김용남 전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류효정 전 의원 등 도무지 버무려질 것 같지도 않은 조합 안에 합류하다 보니 기존 지지자들의 실망감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지경인 듯합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전장현과 각을 세우고 페미니즘의 철퇴를 휘둘러 왔는데요. 하지만 어떻게든 소수자의 지지를 끌어들이는 게 관건인 소수정당이 장애인과 페미니즘을 버릴 수 없는 노릇이니 이준석 대표의 입장도 난처할 것 같습니다. 당장 지난 8일 이준석 대표가 당 지도부와 함께 귀향길 시민을 환송하기 위해 수서역을 방문했을 때 전장현 박경석 대표가 찾아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정책 의견서를 전달했는데요. 이후 이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박 대표와 함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9일 제3지대 합당 발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합당 발표 직전 이 대표가 전장현 대표와 차를 함께 나누며 정담을 나눈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의심쩍죠. 더군다나 이낙연 신당은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를 영입하기 위해 공을 들여왔는데요. 거의 성사 일보 직전까지 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복주 전 부대표가 누굽니까? 2022년 종로구 재보궐선거에 정의당으로 출마했고 탈당파 신당에 합류하겠다며 정의당까지 탈당한 그녀는 바로 전장현 박경석 대표의 부인입니다. 짐작하건대 각 정파별로 모여 합당을 위한 과제를 이준석 대표에게 던졌고 그것이 장애인, 페미니즘과의 화해와 사과였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합당을 결심한 순간 류호정으로 대표되는 페미니즘 세력과의 화해는 완성된 거고요. 이 대표가 합당을 한 이상 공개적으로 장애인, 노인, 페미니즘과 각을 세우던 과거를 사과해야 할 텐데 분위기는 녹록치 않아 보이죠. 이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이 대표에 대한 비난 일색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간신히 자기 편으로 만든 일부 이대남들의 이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과는 나중으로 미루고 지지자 달래기에 들어갔지만 그닥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지지자였던 한 명은 이준석 대표가 급작스럽게 페미니즘 노선을 타든 이낙연 대표와 손을 잡든 방송 키고 한마디 하면 그 즉시 지지자들이 고개 끄덕이면서 반론 제기 안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라며 이게 무엇보다 뼈아프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강하게 높였는데요. 또 다른 기존 지지자는 지금 결과를 보니까 홍준표 등 내부 사정자 알만한 양반들이 저렇게 얘기하던 이유가 이해가 된다며 고작 한다는 게 최악 중에 최악인 당 상납하기라고 합당에 대해 평가절하했습니다. 급작스런 합당은 기존 당 지도부조차 당황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허은하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눈앞 총선의 이해득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감이라며 저 또한 결과를 통보받은 위치에 있던 사람으로 동지들의 마음과 같았음을 고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허 전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현실적 가치 차이로 인한 당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며 묘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한편 이기인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문의 사과문을 발표하며 당원과 지지 국민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하물며 저희조차 통합의 기조와 과정이 분명하거나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며 여의도 문법에 매몰돼 무엇이 중요한지 경시한 것은 아닌지 뼈아프게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PC주의와 페미니즘의 문제는 그저 성별 갈등의 문제가 아니며 자유의 가치를 둘러싼 중차대한 전쟁이다라며 앞으로도 이 깃발을 치열하게 사수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즉 당장 현실로 다가온 합당은 인정하지만 기존 철학을 바꿀 경우 참지 않겠다는 폭탄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오른팔이었던 천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6일째 침묵 중인데요. 분명 합당 발표 후 있었던 이준석 대표의 유튜브 방송을 보면 통합을 강하게 주장한 사람이 천하람 최고위원인데 정작 합당 이후 모두가 모인 자리에는 이 대표와 김용남 최고위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주연 이준석, 조연 천하람의 드라마는 김용남 정책위의장으로 조연이 교체되는 형국인데요. 합당하며 허은하 최고위원은 수석대변인으로 이기인 최고위원은 대변인으로 강등까지 되었으니 이들도 썩 기분이 좋을 것 같진 않습니다. 이들이 진짜로 합당의 길을 믿고 따른다면 군더더기로 보일 만한 말을 공개적으로 덧붙여 올릴 리 없겠죠? 일단 어쩔 수 없으니 따라는 가지만 공천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자세 아닐까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항상 나만의 길을 가겠다고 공언해왔고 국민의힘을 나오는 순간까지 자기 색깔을 단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조차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당의 다른 세력을 흡수하는 형태는 몰라도 구차하게 합당의 형식을 취하진 않을 것이란 평이 다수였죠. 아직 30대에 불과한 이 대표가 정치적 자산인 선명성을 버림으로써 정치적 생명을 갉아먹는 결정을 할 리 없다는 판단이었겠죠. 그럼에도 왜 이준석 대표는 합당의 형식을 취했지만 남은 것은 개혁신당이란 당명 하나뿐인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동안 이 대표는 국민의힘 지붕 아래 있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기에 존재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자신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막상 나와보니 자신이 한심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해온 전국 조직 만들기와 선거 이끌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부족한 자금과 인력을 마주하며 뼈저리게 느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찾아주지 않는 언론, 간신히 3%를 유지한 지지율, 5만여 명을 기점으로 요지부동인 당원수는 분명 그가 국민의힘을 나오며 스스로 세웠던 자기평가를 한참 하회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쉽게 욕먹을 것 알면서도 합당의 탈을 쓴 흡수의 길로 갔을 리 없겠죠. 그와 윤석열 대통령, 그와 국민의힘 지도부 및 당원들과의 괴리보다 분명 그와 제3지대 세력과의 거리가 더 먼 것은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그의 입에서 통합, 화합, 연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모습을 기괴하게 생각하는 지지자들의 의구심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합니다. 텔레그래프 코리아